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직장인들 연말 정산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직장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따로 나누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는 이 세금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전 세계가 동일할 텐데요. 미국의 세금 보고 체계는 어떤지 안병찬 ABC 회계법인 대표와 함께 살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의 세금 보고 이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각 정부마다 나라마다 국가에서는 이제 정부 지출이 있는데 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납세자로부터 또 시민 또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일환으로 미국은 자진납부 제도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진납부 제도라는 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납세자들이 자신의 지난해 소득과 공제를 정리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아서 납부하는 거죠. 네. 미국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좀 비슷한 시스템인데 미국과 한국의 그 시스템, 이 세금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뭐 크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같은 예. 경우에 한국의 회계 시스템이 미국 그 시스템을 많이 카피해가지고 받아왔군요. 도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세무 시스템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연방정부 세금이 있고 주정부 세금이 있고 네. 또 지방정부 세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죠. 네. 미국에도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세일즈 텍스라고 해서 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뭐 한국에 이제 부동산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뭐 재산세 납부하는 것처럼 네. 미국에는 또 프로퍼티 텍스라는 용어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보고 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해서 네. 그 다음 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5일,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그러니까 같은 액수를 벌면은 미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미국이? 그 세율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세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이 7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11%부터 지금 현재는 연방 세금이 37%까지 부과가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각 주마다 또 세율이 다 달라요. 아하. 그래서 또 세금이 없는 주도 있고, 아.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로 아주 악명이 높은데요. 네. 13%가 넘는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세금 보고 기간을 언급하셨는데 세금 보고 기간을 어기면은 불이익이 상당한가요? 네, 정부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거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시민이 어떤 의무를 다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감 시한을 두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금 보고도 마감 시한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5일이에요. 그렇지만 4월 15일이 공휴일이 낀다든지 네. 또는 주말이 끼게 되면 이제 약간 조정이 되는데 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제 시스템이 만약에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네. 또는 세금 보고가 어렵다면 네. 6개월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면 이제 10월 15일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네. 세금 보고 서류 신고를 제출하는 날짜를 연기해 주는 거지 세금 납부 자체는 연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연기를 할 경우에는 세금만큼은 4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페널티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회계법인을 운영하신 회계사분인데 한국에는 사실 세무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는 이 세무사라는 직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거죠. 미국에는 세무사라는 그런 뭐 특별한 명칭은 없으나 미국에는 뭐냐 인롤드 에이전트라고 해서 네. EA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의 세무사처럼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 네. 미국의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또는 학벌과 관계없이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를
대행해 줄 만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대행하는 일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굳이 이제 미국에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한국처럼 세무사라는 게 없다 보니 네. EA를 이제 세무사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이 그런 어떤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면 네. 세무사 자격증도 주고 이런 네.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지만 네. EA 라이센스는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신고를 할 때,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한국에는 이렇게 신고를 스스로 하게 돼 있는데, 가령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소규모 자영업자는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그냥 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신고에 반드시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핀텍,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뭐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화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다양한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회계나 본인 재정이나 세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소득세 신고하는 그 내용이 간단하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이런 젊은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소득 구조나 공제 구조 이런 것이 좀 복잡하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LA에 계시는 뭐 한인분들 또는 이제 미주에 계시는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떻게 직업적으로 좀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이민 오신 분들은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죠. 네. 랭귀지 베리어라고 하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그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회계나 세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바쁜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회계사 의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태어난 2세라든지 또는 어렸을 때 와서 공부한 1.5세들 중에서 단순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자, 소득을 이제 이만큼의 소득을 내가 벌었다 하는데 이제 공제라는 제도가 사실 한국에는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소득을 이만큼 정도 그러니까 빼주는 그런 공제하는 제도가 미국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표준 공제라는 것이 있고 항목별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 표준 공제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에요. 1인당 얼마. 그러니까 항목별 공제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공제 항목을 전부 합해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제를.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다 신청할 수는 없고 본인이 봐서 양쪽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융자금 이자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임차인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큰 공제가 없기 때문에 표준 공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보다는 좀 항목이 좀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국은 뭐 신용카드 공제도 있고 기부금 공제도 있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별 공제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투자라든지 또는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특정 소득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제들이 또 있긴 합니다. 올해 미국의 세금 보고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다는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세법은 매년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세법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년 변경되는 것이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혜택이 좀 늘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못 받은 네. 스티뮬러스 책이라 해서 경제 지원금이 나간 것이 있는데 네. 이것이 배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바로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에는 이제 때도 때인 만큼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졌는데 그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는 또 스스로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한국 같은 경우 영수증도 챙기고 뭐 이렇게 공식 문서를 좀 챙기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챙겨야 될까요? 주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져야 될 혜택을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할 경우는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네. 본인 상황을 설명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것은 네. 정부에서 주는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금 환급보다는 세금 혜택 같은 성격의 것인데 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제 혜택 받는 것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받는 것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가정이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으로 해서 경제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받질 않으면 정부에서 안 갖다 주니까 이런 것을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한인분들이 자주 이렇게 좀 못 챙겨 봐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뭐 특별히 따로 있다기보다는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1년 365일 세금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관련된 일을 하지만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기억을 했다가 금년에 가면 다 새로운 용어도 새롭고 규정도 변경되고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사한테 무조건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 네. 궁금하신 거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상황이 변경된 상황을 회계사한테 설명하고 네. 그래서 회계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예. 네. 그 개인 사업자들, 이제 미국의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도 한국에서처럼 여러 가지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네, 자영업자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네. 이제 그 샵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자영업이지만 또 규모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공제라는 것은 소득에 상응하는 네. 그러니까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되는 것들이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공제가 됩니까? 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된 것은 다 공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중에서 세법에선 제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결국은 또 다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군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지출은 회계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제 은행 스테이트먼트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 이외의 지출은 또는 그 항목들은 회계사한테 꼭 말씀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거짓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처벌이 굉장히 엄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이제 일반인들은 참 그 생각하기 어려운데 네. 실질적으로 판례를 보면 네. 닥터가 네. 고양이밥, 개밥 이런 것을 비용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네. 엄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하고 하더라도 네. 그 모든 탈세를 다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국세청에 보고된 사실이 네. 누락이 되거나 네. 그랬을 때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발각이 되어서 네. 반드시 연락이 가게 되고 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게 되면 추징 세금이 부과가 되고 또 이제 린이라고 그래서 차압과 같은 그런 네. 성격의 이제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강제적인 조치가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경제적인 그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에서 좀 유심히 보는 거는 누락,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내가 소득을 누락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소득 누락이냐면 예. 제3자로부터 보고된 것들. 그러나 아무도 보고 안 한 건 뭐 예를 들어서 길에서 돈을 주셨다든지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제3자로부터 이미 보고가 된 것을 누락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 활동을 하는데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100달러를 지출을 했어. 이런 항목을 해서 나는 100달러를 비용 처리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100달러를 수익을 얻었어라는 걸 얘기를 안 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런 것이 물건 판 거는 좀 다른데 서비스 제공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99이라는 폼을 그 양식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네. 그것이 돈을 지급한 사람이 국세청하고 납세자에게 네. 돈을 수령한 사람에게 양쪽에 전달을 해줘요.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납세자에게 보냈는데 우편이 분실이 됐어. 그래서 납세자는 그걸 안 받았다고 하고 보고를 안 했어.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알게 되겠죠. 왜? 국세청에 이미 신고가 됐으니까. 그런 것이 누락이 되는 건 국세청에서 아주 쉽게 발견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소득이 누락된 것은 국세청에서 그렇게 찾지만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청해서 공제받을 걸 내가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안 찾아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를 받아야 될 내용들은 철저히 잘 챙겨서 공제 신청하는 것이 절세 어떻게 보면 넘버원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지난해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금 보고 기간을 좀 유예해 주는 좀 많은 편의를 좀 봐줬어요. 네. 올해는 좀 이런 게 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 2020년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조차도 굉장히 당황했고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고 개인이고 정부고 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 페널티 없이 벌금 없이 네. 마감 기한을 연장해주고 납부 기간도 유예해주고 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2020년 지나고 2021년이 지나면서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고 정부고 다 많이 적응을 해나갔고 시스템이 이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네. 금년에는 그런 특별한 유예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올해 그 미국의 국세청 업무가 폭주를 해서 네. 세금 환급 절차 같은 게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네. 국세청에서는 지금 2020년 그 소득세 신고 환불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직도 수백만 건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종업원 급여 처리 문제도 충분히 그 세금 문제가 네.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미국 국세청이 지금 업무가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우리처럼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 연락을 하면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가 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아주 기본이고 네. 연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환불이 많이 늦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우려를 염려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네. 만약에 그 세금 보고를 하고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네. 그리고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는 거로 환불금을 네. 그렇게 은행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예전과 비슷하게 한 3주 정도면 환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지연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업무가 많아서 불이익 받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국세청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네네. 추징금이 나왔다든지 네. 이런 절차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국세청은 연락이 안 되고 네. 서신을 보내도 예전 같으면 90일 안에는 응답이 왔는데 지금은 네. 6개월 가도 응답이 안 와요.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한 다양한 그 지원금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불이익이죠. 그래서 국세청이 빨리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실질적으로 납세자들 많이 기다리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이런 시스템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금 환급 다시 돌려받는 경우만 얘기를 했는데 네. 세금을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죠.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서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세금 제도 한국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세금을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내가 많이 내놨다든지 그렇죠. 이랬을 때 환급을 받는 거죠. 네. 내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작게 원천 징수를 해놨다는 얘기니까 그걸 추가로 납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세금의 납부 시한이 4월 1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벌금과 이자가 붙게 되고 네. 그것이 조금 더 지연이 되게 되면 그 국세청에서는 차압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돼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니까 제때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한국의 그 세금 납부 시스템이 많이 전산화됐고 많이 간편해지고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네. 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한인분들이 오셔서 처음으로 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좀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정말 제가 미국을 1986년도에 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면 야, 미국의 이런 좋은 기술을 한국으로 수입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기술이 더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한국의 핀텍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국세청 자료, 정부 자료를 그 일반 기업인들이 가질 수 있어서 그걸 분석해서 경제 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것이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파일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세법을 좀 알고 싶다든지 또는 미국에 방문해서 미국 세금이 궁금할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한테 듣는 것보다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가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번에 팬데믹 기회로 국세청에서 소위 말하는 FAQ, 잦은 질문, 잦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픽,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나, 또 뭐 금융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연방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인데요. 일로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렇게 내주는 정보는 법규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거의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를 잘 따라서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국세청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는 거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특별한 케이스 좀 살펴볼게요. 이제 한국에서 파견 나와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많으세요. 그 중에서는 이제 미국 법인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제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궁금함이?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는 내가 어느 나라의 납세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납세자는 그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소득의 원천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미국 납세자이면서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그럼 미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서 발생했으니까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 납세자인데 미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미국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국세청에다도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틀은 그렇다. 즉 내가 어느 나라의 납세자인가, 그다음에 소득의 원천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신고하고 한국에도 신고하고 세금을 두 번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죠. 그런데 1976년에 그 한국과 미국은 그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저같이 미국 납세자인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그 세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1대1로 공제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방법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한국도 한국의 납세자가 미국의 소득이 있어서 미국에 세금을 내면 한국에 가서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어때요? 환급은 이쪽 나라에서 해서 저쪽 나라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그것도 역시 연결이 되나요? 그분은 상당히 그 아주 예민한 질문이신데요. 네. 그 아쉽게도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5만 달러를 냈는데 네. 미국에서 계산해 봤더니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4만 달러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만 달러를 환불받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가 간에는 또 그런 네. 부분이 또 있군요. 예, 환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학생들도 수입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내야 하나요? 네, 이제 학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분을 말하는 거죠. 네. 예, 직장인이다. 그것도 역시 신분이고 네. 마찬가지로 그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들도 똑같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네. 다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네. 하나는 그동안 부모님이 나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했다면 부모님한테 꼭 알려야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에서 빼야지 자기 혼자 세금 보고를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주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라 해서 네. 이제 세금 그 혜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이라 해서 또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튜이션을 내잖아요. 학비. 네. 학비를 내게 되면 그 학비에 대한 또 혜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 내가 식당에서 조금 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얼마간의 수익이 생겼다. 이건 수익이 생기는 대로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네. 질문도 있거든요. 네,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좀 이런 학생들, 하이스쿨,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경험 쌓을 겸해서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네.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네. 또 부모님 소득과 같이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니 본인이 따로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놨다면 네. 그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는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의 경우는 환급액이 준다. 이게 벌금처럼 이른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보험 얘기 나면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너무 잘 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근데 미국에는 한국처럼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다 보니 네.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면 전 국민이 보험 없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보험 들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케이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환급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보험도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면 대신 그러면 벌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느니 보험을 드세요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건강보험이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런 이제 제도를 두어가지고 좀 많이 좀 가입하게. 예,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그 의료비를 낼 수가 없다면 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미국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없어서 의료비를 정부에서 내주나 또는 그분들에게 의료보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금을 내주나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을 가입을 권장을 하고 네. 만약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세금의 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만큼 부담하게 만드는 결국은 그 벌금을 받아서 의료 비용으로 충당을 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세금 보고 여러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꼭 좀 주의해야 됐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소득과 공제죠. 네. 네, 그래서 소득은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고 누락되는 것이 없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자를 통해서 보고가 된 것은 반드시 누락하면 안 된다는 점. 네. 두 번째는 공제는 정부에서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챙겨줘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득세 신고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증빙 자료는 내가 최소한 3년 정도는 보관해둬야 된다. 보관을 또 해놔야 된다. 그렇죠. 보관해둬야 되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감사에 대한 세무감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는 항상 보관해 두었다가 정부에서 보자고 할 때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KP 프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